태양전대의 선발칸, 초수전대의 라이브맨에 이은 6회공 컨셉의 3인 전대이자 닌자전대의 카쿠레인저 이후 슈퍼전대의 시리즈 두 번째 닌자를 모티브로 한 전대라 시리즈 최초로 내용 첫 부분을 오프닝이 아니라 도입부를 짤막하게 다루는 도입부 스토리 오프닝 본편 순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도입한 작품이며 이런 구성은 이후 시리즈에도 적용되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편성은 처음부터 시도한 것은 아니고 스토리가 중후반으로 접어드는 35화부터 적용되었다. 이미 본 작품의 방영 기준으로 7년 전 작품인 초력전대 오레인저에서도 7화부터 에피소드에 중간 핵심적인 신만을 요약하여 띄엄띄엄 보여준 다음 OP가 나오는 방식을 도입했고 그 전에는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에서 14화, 닌자전대 카쿠레인저에서 15화부터 오프닝 중간에 본 스토리 요약을 넣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오프닝과 프롤로그를 분리한 작품은 본작이 최초다. 다만 작품을 수입해서 방영하는 국내판에선 지금까지도 오프닝으로 방영을 시작한다. 주연 배우 5인방은 모두 이 작품이 첫 연속 드라마였다. 허리케인저 3인방의 경우 레드 시오야 슌과 옐로 야마모토 코에이는 이 작품이 연예계 데뷔작이었으며 블루 나가사와 나오도 데뷔 2년차로 연속 드라마 출연은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다. 고우라이저 2명은 전직 스모 선수 출신의 당시 25세였던 시라카와 유지로, 주논보이 출신의 무대 위주로 활약했던 쿄노부오도 각각의 분야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지만 드라마 배우로서는 이 작품이 데뷔작이었다. 시오야 슌의 경우 초반에는 상당한 발연기를 자랑했지만 후시노금의 힘과 중후반 들어 개선된 연기력으로 작품을 이끌었다. 연속 드라마 데뷔를 한 배우들의 성장기와 작품 속 낙제생 닌자들의 성장기가 링크되는 것도 이번 작품의 매력 중 하나다. 전반적인 소재는 닌자이므로 카쿠레인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모티브는 초수전대 라이브맨인 듯하다. 초반 3명의 전사에 추가 전사 2명이 들어오는 것은 라이브맨과 동일하며 매, 사자, 돌고래로 이루어진 메카닉 구성 또한 색깔까지 일치한다. 카부토라이저와 쿠아가라이저는 비록 곤충이 모티브지만 차량형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메카의 모습의 바이슨 라이너, 사이파이어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학교가 우주에 본부를 둔 세력의 침공으로 괴멸당해 생존한 학생들 3명이 레인저가 되는 것 또한 라이브맨과 유사하며 또한 닌자학교, 3인조의 낙제생 주인공 같은 설정과 구조 등은 당시 연재하던 만화 나루토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되지 않아서인지 본편은 방영되지 않았다. 대신 애니박스에서 2007년에 극장판을 유일하게 방영했다. 제목은 허리케인 레인저스. 본편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2013년 8월 V시네마 인풍전대 허리케인저 CYEARS AFTER가 출시되었으며 그로부터 또다시 10년 후인 2023년 6월엔 인풍전대 허리케인저라 하오 슈슈타고 20턴 H 애니버서리가 기간 한정 상영되었다. 전대명의 바람풍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허리케인저라는 이름을 보면 언뜻 허리케인 플러스 레인저의 합성어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넷무비 가면라이더 X 슈퍼전대 슈퍼히어로. 큰일에 따르면 허리케인저의 제목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따왔다고 한다. 더 자세히 적자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다만 어원이 그렇다 뿐이지 작중에서 보여주는 허리케인저의 기술들은 허리케인이라는 이미지처럼 바람을 기반으로 불물당의 속성을 활용하는 닌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허리케인과 해리포터 시리즈 둘 모두에 해당되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인 레인저라는 타이틀의 변형을 가한 최초의 전대명이기도 하다. 전작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의 메카닉 디자인에 관여했던 사람이 메카닉을 디자인한 덕분에 양팔에 한해 가오레인저의 메카닉과도 호환이 가능하다. 어깨 조인트가 동일하여 이 위치에 오는 파워 애니멀을 합체시키면 인풍전대 허리케인저 vs 가오레인저의 굉내선풍신 소드 실드를 비롯해 팔을 다채로 온 파워 애니멀로 바꿔볼 수도 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본작만의 설정인 카라쿠리 볼에 의한 특수 무장이나 선풍신 해리어 등의 특징도 있다. 완구 판매 수익은 136억엔으로 144억엔을 달성한 수전전대 큐류저가 나오기 전까지 역대 최고 수익을 올렸다. 직전에 25주년 기념작으로서 많은 푸시를 받았던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의 80억엔을 크게 웃돌고 35주년 기념작으로 데이트했던 해적전대 고카이저도 이에 근소하게 못 미치는 130억엔인 점을 생각하면 특정 주년 기념작도 아니면서 엄청난 실적을 쌓은 셈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팬들 사이에선 이러한 사실이 잘 거론되지 않는 편이다. 변신 시 다른 대부분의 선후배 전대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몸에 슈트가 착용되고 마지막에 헬멧이 장착되는데 고글은 초신성 플래시맨의 셔고글 기능처럼 헬멧의 이마 부위에 수납되어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고 코와 입 부위를 보호하는 페이스 가드는 양쪽 뺨에서 전개된다. 그리고 3개 유파로 구성된 6명 중 허리케인저 3명의 헬멧은 이 고글과 페이스 가드를 열고 닫는 것이 자유로워서 적과 직접 대면하기 직전이나 적이 후퇴한 직후처럼 변신은 했을 때 직접적인 전투가 없는 상황에선 고글과 페이스 가드를 열어젖힌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상당히 많았다. 이는 바꿔 말해 주연 배우 3인방이 대다수의 에피소드에서 변신 슈트를 직접 입고 촬영에 임했다는 것으로 배우 본인이 슈트 액터도 겸했던 극 초기 시리즈를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 시리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도가 높다.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변신 전 배우가 이 정도로 자주 변신 슈트를 입은 작품은 본작을 제외하면 구급전대 고고파이브, 염신전대 고원저, 특명전대 고버스터즈 정도뿐이다. 또한 사람도 모르게
세상도 모르게 그림자가 되어 악을 친다. 라는 자기소개가 무색하게 변신 후에도 서로를 변신 전의 이름으로 부른다. 이로 인해 시가지에서 작한자와 싸우면서 정체가 들통날 우려가 커 보이지만 허리케인저들이 생활하는 인품관에는 쿠로코 로보라는 일종의 시종 역할을 하는 로봇들이 있어서 이들이 눈에서 광선을 발사해 허리케인저의 정체를 눈치챈 사람들의 관련 기억을 지워버린다. 이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토리를 그려낼 만한 소재로서 불충분해서인지 등 상세는 불명이지만 작한자도 굳이 허리케인저의 정체를 사회에 퍼뜨리는 작전 같은 건 작중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쿠로코 로보를 이용해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더라도 코타의 여동생 메이코처럼 도중에 눈치챘음에도 모른 척하고 있거나 요스케의 동문이자 인품관을 중퇴한 다이쇼 같은 경우도 있는 등 일처리가 완벽하진 않은 모양이다. 아주 길고 과장된 자기소개로도 유명한 작품, 멤버별로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전대 캐치프레이즈도 있는데 전대도 3개의 유파나 되다 보니 아주 길다. 당장 허리케인저 3명의 소개만으로도 편집 없이 모든 대사를 소화하면 40초를 훌쩍 넘긴다. 그리고 고우라이저와 슈리켄저는 허리케인저와 별개의 전대이기 때문에 변신은 허리케인저, 고우라이저, 슈리켄저 순으로 실시하되 주인공인 허리케인저를 부각시키기 위한 연출의 일환으로 자기소개는 슈리켄저, 고우라이저, 허리케인저 순으로 하는 역패턴 연출도 자주 보였다. 시리즈를 통틀어 매우 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선배의 전대가 둘 이상 직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전대에서는 높은 빈도로 등장하거나 해당 연도 방영작에서 작품 내 외적으로 다른 선배 전대들보다 더욱 깊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1년 방영한 35주년 기념작 해적전대 고카이저에서는 한두 명만 등장할 수 있었던 다른 선배 전대와 달리 2화에 걸친 에피소드에서 허리케인저 3명이 모두 등장하며 고카이저로부터 위대한 힘을 잠시 돌려받아 허리케인저로 변신해 고카이저 6명과 함께 적 세력 우주제국 장갸크에 맞서 싸운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행동대장들도 과거 허리케인저의 간부였던 6의 창 사타라쿠라와 7의 창 산다루의 아들이라는 설정으로 당시 모습과 성우가 그대로 기용되었으며 이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허리케인 고카이오는 최종 합체 칸젠 고카이오 등장 전까지 주력 무장으로 사용되는 등 선배 전대들 중에서도 가장 후한 대접을 받았다. 2013년엔 슈퍼전대 시리즈 역사상 처음으로 1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인풍전대 허리케인저 CVARS AFTER가 제작되었으며 이는 다른 전대들의 UFD 작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방영작 수리검전대 닌닌저에서는 닌자를 모티브로 한 후배 전대인 만큼 닌자 레드 사스케와 함께 허리케인 레드 시나 요스케가 교관으로 등장했으며 각자 닌자 레드와 허리케인 레드로 변신해 후배인 아카닌자 이가사키 타카하루를 도왔다. 나아가 작품 후반부인 43화엔 슈리켄저도 등장해 닌닌저 멤버들과 카루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2년에는 당의 방영작이자 20년 후배인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와 여러모로 협업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먼저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 THEMOVI 신 첫사랑 히어로에서는 쿠아가라이저를 연기한 쿄노부오가 빌런 인풍기를 연기했다. 이어서 2022년 12월 인풍전대 허리케인저 웹돈브라더즈가 만들어졌으며 이 작품은 2023년 개봉한 인풍전대 허리케인저라 하오 슈슈타고 20톤 H 애니버서리의 프리퀄이다. 인풍전대 허리케인저라 하오 슈슈타고 20톤 H 애니버서리는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특정 전대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자 10년 후와 20년 후의 이야기를 본편 완전 종결 후 독립된 이야기 형식으로 갖춘 최초의 슈퍼전대 작품에 해당한다. 이렇듯 슈퍼전대 시리즈라는 작품 안에서는 후한 대접을 받지만 정작 매출 관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완구 쪽으로는 2013년 수전전대 큐류저가 기록을 경신하기 전까지 최고 매출을 달성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전대의 로봇을 멀티 합체나 무장 등으로 등장시키는 기념작 안에서의 대접이 다소 박한 편이다. 물론 35대의 기념작 해적전대 고카이저에서 최종 합체 형태인 간젠 고카이오가 등장하기 전까지 허리케인 고카이오가 주력 합체 형태로 쓰이는 등 좋은 대접을 받은 적도 있지만 외관과 합체 방식이 허리케인저 본편에서 보인 것과 크게 달라졌고 이 사례를 제외하면 완구 쪽으로 는 직전 작품인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의 파워애니멀의 모형화나 작중 등장이 더욱 활발한 편이다. 다만 이후 넘버원 전대 고주저에서 허리케인 레드의 유니버스 전사는 조기 탈락되었다는 설정인지 링헌터 가류도에게 패배하고 링을 강탈되면서 유일하게 기념작 같은 곳에서 큰 대우를 받지 않았다.